제39 기록 3000m 상공의 밀실 턱시도를 입은 망령과 화물칸의 비명. 기묘한 기록 보관소 39번째 기록입니다. 우리가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올린 기술적 성취 중 가장 경이로운 것은 아마도 수백 톤의 쇳덩어리를 구름 위로 띄워올리는 비행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이로운 성취 이면에는 인간이 결코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물리적 법칙과 생존의 논리가 정지된 금지된 구역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비행기에 몸을 싣고 안락한 좌석에서 영화를 즐길 때 당신의 발밑 둘과 수십 센티미터 아래에 어둡고 차가운 화물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2024년 2월 대서양을 횡단해 런던 히스로 공항에 착륙한 여객기 대형 화물칸에서 인류의 상식과 비행, 공학을 비웃는 기괴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영하 50도의 냉기와 희박한 산소가 지배하는 그 죽음의 밀실에서 발견된 것은 기괴하게 뒤틀린 채 얼어붙은 남성의 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내 탑승 명단 어디에도 그의 이름은 없었고 지상보안팀의 감시망에도 그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3000m 상공의 밀실에서 벌어진 보이지 않는 승객의 잔혹한 최후와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심연을 서고에서 꺼내어 아주 긴 호흡으로 기록하려 합니다. 사건의 서막은 평범한 겨울 아침 히스로 공항의 분주한 하역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보잉 기체의 화물칸 문이 열리고 컨테이너들이 쏟아져 나오던 중 하역팀의 한 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가장 깊숙한 구석 특수 화물 구역의 빈 의자에 한 남자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정자세로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복장은 그 장소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완벽하게 피팅된 검은색 턱시도 차림이었습니다. 나비 넥타이는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손목에 채워진 오토매틱 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그 찬란한 광택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법의학자들이 시신을 수습하며 가장 먼저 경악한 것은 그의 피부 상태였습니다. 영하 50도의 극한 환경에서 8시간 이상 노출되었다면 시신은 청색증으로 검푸르게 변해야 마땅했으나 이 남자의 피부는 마치 방금 샤워를 마치고 나온 사람처럼 투명하고 창백했습니다. 부검 결과 드러난 사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외부의 타격이나 질식이 아닌 심장 파열이었습니다. 인간의 심장이 물리적 충격 없이 스스로 터져버릴 정도의 공포. 그것이 이 밀실에서 벌어진 일의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수사팀은 남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소지품을 전수 조사하던 중 그의 위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아주 작은 마이크로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스위스 은행의 보안 시스템에 사용되던 특수 인증키였습니다. 이 칩은 당시 초고액 자산가들의 금고를 여는 유일한 열쇠였으며 위조가 불가능한 물리적 보안 장치였습니다. 이 칩을 통해 밝혀진 남자의 이름은 알렉산더 보르코프. 그는 1996년 수천억 원대의 고객 자산을 횡령한 뒤 전용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다 실종되었던 금융범죄자였습니다. 당시 사고 조사 보고서에는 그가 추락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30년이 지난 오늘 그는 단 하루도 늙지 않은 1996년의 모습 그대로 2024년의 비행기 화물칸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밀항 사건이 아니라 시공간을 관통한 기괴한 획이었습니다. 그는 30년 전 자신이 배신했던 사람들의 원한과 함께 차원의 틈새에 갇혀 있다가 이제야 지상으로 배출된 것입니다. 1996년 5월 26일 그가 탄 비행기가 마지막으로 레이더에서 사라졌던 지점은 북위 32도, 서경 64도. 이른바 악마의 삼각지대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보르코프를 추적했던 은퇴한 인터폴 수사관 마르코프의 기록에 따르면 보르코프가 횡령한 금액 중 일부는 고대 유물 밀거래와 연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늦추는 상자라고 불리는 기묘한 오파츠를 운반 중이었습니다. 1996년의 그날 대서양 상공에서 그의 전용기는 추락한 것이 아니라 그 상자가 만들어낸 왜곡된 시공간 속으로 흡수되었던 것입니다. 보르코프는 30년이라는 세월을 단 몇 시간처럼 느끼며 그 안개 같은 공간을 표류했습니다. 그곳은 산소도 중력도 논리도 존재하지 않는 무의 세계였으며 그가 가진 유일한 것은 30년 전 그날의 턱시도와 멈춰버린 시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개 속에는 그 혼자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종된 수많은 비행기와 배들의 망령, 그리고 그 안에서 썩지 못한 채 배회하던 수많은 영혼들이 보르코프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30년 동안 그들의 비명을 들으며 자신의 횡령으로 파멸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기내 센서 데이터는 남자가 겪은 마지막 15초의 지옥을 고스란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 3,000m를 통과하며 대서양의 특정 좌표, 이른바 블랙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화물칸의 외부 잠금 장치가 안쪽에서 가해진 강력한 힘에 의해 뒤틀렸습니다. 항공공학적으로 3,000m 상공의 기압차를 뚫고 안에서 문을 밀어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데이터상에는 누군가 무거운 둔기로 문을 부수려 한 수준의 엄청난 충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숨어든 그 공간이 단순한 비행기 화물칸이 아니라 자신을 영원히 가둬두었던 과거의 감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화물칸 내부의 알루미늄 벽벽은 마치 누군가 손으로 주무른 것처럼 일그러져 있었고 그 표면에는 남자의 것이 아닌 낯선 이들의 손톱 자국이 수천 개나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손톱 자국들은 시료 채취 결과 알루미늄이 액체처럼 녹아내렸던 찰나의 순간에 새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30년 동안 그와 함께 그 어둠 속에 머물렀던 다른 승객들이 비로소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던 순간입니다. 남자가 겪은 공포의 본질은 단순히 물리적인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소멸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였습니다. 그는 2024년의 여객기가 자신이 표류하던 차원의 균열을 스치는 찰나 필사적으로 현실 세계로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그의 위 벽에는 고대 문자로 쓰인 알 수 없는 저주의 문장들이 화상처럼 새겨져 있었는데 이는 그가 차원 너머에서 들었던 망명들의 속삭임이 육체의 물리적 낙인으로 남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터진 이유는 3,000m 상공의 기압차 때문이 아니라 30년이라는 거대한 시간의 압력이 단 1초 만에 그의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실에 닿는 순간 자신이 외면했던 30년의 세월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그의 모습은 우아해 보였으나 그 내부는 이미 30년치의 부패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비행기가 착륙한 직후 하역팀 직원이 들었다고 증언한 콧노래 소리입니다. 문이 열리기 직전 화물칸 안쪽에서는 아주 평온하고 다정한 여자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노래는 1990년대 초반 유럽에서 유행했던 자장가였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렸을 때 그곳에는 뒤틀린 남자의 시신뿐이었고 노래의 주인공은 흔적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이를 두고 항공사고 조사관들 사이에서는 카이오커라 불리는 존재들에 대한 비공식 보고서가 나돌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차원의 경계가 옅어지는 고도에 도달했을 때 기체 내부로 스며들어 승객의 공포와 죄악을 먹고 자라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비행기가 지상에 닿기 전 공기 중으로 흩어지거나 혹은 다른 승객의 그림자 속에 숨어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남자가 30년 동안 그들과 어떤 거래를 했는지, 왜 이제야 시신으로 돌아왔는지는 오직 멈춰버린 그의 오토매틱 시계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계 내부의 밸런스 휠은 자성에 의해 완전히 뭉개져 있었는데 이는 그가 단순히 고도를 넘은 것이 아니라 차원의 축이 뒤틀린 구역을 통과했음을 시사합니다. 제39기록은 우리에게 준엄한 경고를 던집니다.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안락함과 안전은 사실 수만 개의 부품과 수치화된 데이터가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는 가느다란 줄타기일 뿐입니다. 그 줄이 끊어지는 순간, 혹은 당신이 그 줄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내딛는 순간, 당신은 3,000m 상공의 밀실에 갇힌 턱시도 차려입은 남자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화물칸의 온도는 영하 50도였지만 남자의 심장 주변은 섭씨 40도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자 영혼이 타들어가는 소리였습니다. 비행기라는 거대한 금속의 위장 속에서 그는 소화되지 못한 채 뱉어진 이물질이었습니다. 수사팀이 그의 위장에서 발견한 것은 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위 벽에는 고대 문자로 쓰인 알 수 없는 저주의 문장들이 화상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30년 동안 어둠 속에서 마셨던 비명들이 신체에 각인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다음 여행, 이륙을 알리는 벨소리가 들릴 때 잠시 발바닥을 통해 느껴지는 기체의 진동에 집중해 보십시오. 만약 그 진동 속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불규칙한 박자가 느껴진다면 절대 바닥을 내려다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궁금증이 열어젖힌 그 틈새로 기록되지 않은 승객이 당신의 자리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물칸 문은 다시 굳게 닫혔고 수사 기록은 국가 기밀로 분류되어 서고 깊숙한 곳에 봉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1996년의 사진 속 환한 미소는 지금도 히스로 공항의 차가운 보관실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30년 전의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껍데기를 빌려 입고 지상으로 내려온 다른 무엇일까요?
히스로 공항의 기록에 따르면 그날 이후 해당 비행기가 계류되어 있던 4번 게이트 근처에서는 밤마다 정체불명의 턱시도를 입은 남자가 가방을 든 채 승강장을 배회한다는 목격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이 도착해야 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일까요? 다음 기록으로 넘어가기 전 당신의 가방 안에 원치 않는 승객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혹은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 밑에서 낯선 콧노래가 들리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묘한 기록 보관소 39번째 기록을 여기서 마칩니다. 기록의 여운은 당신의 발밑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내일 밤 제40 기록에서는 우리 집 안방까지 파고든 일상의 괴물에 대해 기록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당신의 밀실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숨소리 외에 다른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당신의 착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공포는 늘 당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그 얇은 벽 너머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기록을 듣는 순간에도 당신의 발밑, 화물칸 어딘가에서는 잊힌 이들의 비명이 소리 없이 메아리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비명은 멈추지 않는 엔진 소리에 묻혀 지금도 어느 비행기의 복도를 조용히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탄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지나갈 때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저 안개 같은 형상들이 단순한 수증기일 뿐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보르코프의 시신이 발견된 지 일주일 후 히스로 공항 검역소에서는 또 하나의 기괴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영안실의 온도가 이유 없이 상승하여 영화의 설비가 모두 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심장 부근에서 시작된 그 알 수 없는 열기는 시신이 화장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장 후 남은 재 속에서는 그가 삼켰던 마이크로칩이 녹아내려 마치 해골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무엇을 숨기려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무엇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치려 했던 것일까요? 기록 보관소는 늘 당신 곁에, 그리고 당신의 공포 속에 존재합니다. 이 거대한 기록의 무게가 당신의 오늘 밤을 잠식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머리 위로 지나가는 비행기 소리가 들린다면 잠시 눈을 감고 그 소리에 섞인 30년 전의 비명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기록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